9번 문제 볼게요. 다음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fx가 ax 세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 플러스 인테그랄 0에서부터 1까지 f 프라임 t의 dt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거 할 때 어떻게 했었습니까? 그쵸? 얘를 a로 이렇게 치환해서 풀었었죠. 자,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얘가 xfx야. 그지? fx였으면 그냥 이대로 두고 우리가 a는 하고 바로 풀어버렸으면 됐는데 xfx죠. xfx인데 fx가 다항함수야. 아, 그럼 얘는 뭐가 없어? 상수항이 없어. 상수항이 0이 되는 거야. 자, 이 문제는 이런 함정을 좀 노린 거였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거 a로 바꾼 다음에 바로 풀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얘가 상수항이 0이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 상수항은 어디까지니? 마이너스 3부터 여기까지라는 거죠. 자, 이해됐습니까? 그럼 얘가 지금 0이 돼야 되면 a가 얼마예요? a는 3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fx는 또 뭐가 돼요? fx는 자, 여기 상수항이 0이 됐으니까 얘만 우리가 x로 나눠주면 되니까 그래서 결국 얘는 ax 제곱에 플러스 2라는 이차함수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이제 f'x는 뭐예요? f'x는 2ax가 되겠고 자, 그러면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자, f't의 dt는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t가 뭐예요? 2at죠. 그거의 dt고 자, 그걸 우리가 정적분을 해보면 자, 2 내려와서 at 제곱 0부터 1까지가 될 거야. 자, 그래서 1 대입해주면 a가 되겠죠. 자, 근데 여기에 a와 이 a가 좀 헷갈리겠네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요거를 좀 a가 아니라 k 정도로 바꿔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k라고 하면 k는 3인 거죠. 그래서 얘가 결국 뭔 거야? 얘가 3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이 값 자체가 3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얘는 3이다. 그래서 우리는 a는 3이라는 거 구했고 따라서 우리 fx가 3x제곱 플러스 2라는 걸 알았죠. 자, 따라서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3x제곱 플러스 2의 dx를 하게 되면 자, 2에서 1 더 내려오니까 x 세제곱 플러스 2x가 되겠고 0부터 2까지 8 플러스 4에서 자, 12가 된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10번 볼게요. 자, 모든 항이 자연수이고 공차가 같은 두 등차수열이 그랬죠. 자, 모든 항이 자연수다. 예, 뭐 자연수라는 얘기고요. 그다음 등차수열이고 공차가 둘이 같대요. 그냥 말 그대로 공차가 같다는 얘기죠. 자, 근데 우리 하나 알아둬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등차수열의 일반항을 보통 n에 관한 1차식이라고 하죠. 그럼 n에 관한 1차식이라는 얘기는 뭐냐? 이렇게 된다는 거죠. an 플러스 b꼴로.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이 일창의 개수가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공차가 돼요. 그러면 an과 bn은 이 a 값, 즉 일창의 개수가 같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공차가 같은 두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일창의 개수가 같다. 자, 요거를 꼭 기억을 해 두도록 하죠, 우리. 예, 중요한 팁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자, 요 정도로 정리하시고요. 일단은 자, SN 나왔죠. SN에서 이 AN이 AK, 그러니까 AN 곱하기 BN분의 1이니까 AN, BN분의 1은 자, SN이 뭐야? 8N 플러스 4분의 N이지. 자, 거기에서 SN-1을 빼야 돼. 그럼 8N-1 플러스 4분의 그 다음에 n-1 빼주면 되는 거야. 자,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8n 플러스 4분의 n이고요. 자, 그 다음에는 8n 자 하고 마이너스 8하니까 마이너스 4분의 n-1이 됩니다. 자, 통분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8n-4 곱하기 8n 플러스 4로 통분을 하게 되면 자, 곱해줘서 8n 제곱 마이너스 4n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8n 제곱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플러스 8n 그리고 마이너스 4n 플러스 4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지워져 주고요. 자, 요거까지 이렇게 지워지죠. 4만 남습니다. 자, 따라서 여기서 2 꺼내고 2 꺼내서 우리가 약분을 시켜버리면 결국 이렇게 됩니다. 2n-1 곱하기 2n 플러스 1분의 자, 조금만 좀 수정을 할게요. 예, 너무 많이 빼버렸네요. 예. 왜냐면 4만 약분을 시켜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일단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서 2만 꺼낼게요. 그럼 4n-2가 되겠죠. 이렇게, 그지? 그리고 곱하기. 여기서도 우리가 2만 꺼내게 되면 4n 플러스 2가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얘를 이렇게 바꿔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바꿔줘야 이제 식이 어떻게 되는 거야? 4n-2 곱하기 4n 플러스 2분의 1이다. 이렇게 정리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래서 그래야만 얘를 비교할 수가 있어서 그래요. an, bn분의 1이 얘랑 같은 거고 그 다음에 an, bn은 공차가 같다고 했으니 1차항 계수 같으면 되는 거니까 딱 요거 그죠? 둘 중에 하나가 an이고 둘 중에 하나가 bn이야. 근데 우리 어차피 뭐 구해야 돼? 두 개 더한 것만 계산해 주면 되는 거잖아. 그지? 자, 그러면 an 플러스 bn은 누가 an인지 bn인지 몰라도 되죠. 그냥 4n-2에다가 4n 플러스 2를 더한 8n이 되겠다. 자, 따라서 결국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5까지 자 뭐가 돼요? 8k가 되겠고 8k는 8 곱하기 2분의 n 플러스 1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니까 자 2, 3, 5, 3 자 8, 5, 40에다가 3을 곱하니까 예, 답은 120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피. 자, 점피 시각 t에서의 위치 x가 kt 세제곱 마이너스 6t제곱 자, 플러스 t야 이렇게 됐죠? 자, 얘를 우리가 미분을 하면 뭐가 돼요? 속도가 되죠? 그러면 3kt 제곱 마이너스 6이 12t 플러스 1이 되겠고요. 가속도 나왔으니까 한 번 더 미분하면 결국 가속도 a가 되고 6kt 그다음 마이너스 1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먼저 양수 k에 대하여 시각 t는 k에서의 점피의 속도가 그랬으니까 여기다 대입을 할게요. 그래서 t에다 k를 대입해 주면 3k 세제곱 마이너스 12k 플러스 1이 1이다. 그러면 3k 세제곱 마이너스 12k는 0이 되겠고 자 3으로 나눠주고 그 다음에 k로 묶어주면 자 결국 k의 값은 양수니까 0, 마이너스 2 플러스 2 중에 2가 된다는 거 알 수가 있죠, 우리. 자, 그러면 이제 가속도 구하는 거니까 가속도는 뭐예요? k가 2니까 12t 마이너스 12가 되겠고 그다음에 t가 2k에서 그랬잖아. 그럼 k가 2니까 t가 4에서 라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하면 되고 그때 가속도는 자, 48 마이너스 12에서 36이 된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 12번 보도록 할게요. 자, 12번 같은 경우는 그림같이 세상수 A, K, T에 대하여 뭔가 그림이 되게 복잡해 보이죠. 하지만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 이제 활용을 하면 됩니다. 문제를 잘 읽어보시고요. 자, 일단 뭐 로그 함수 두 개 나와 있고요. X는 T라는 직선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조건이 뭔가 봤더니 직선 AB가 1.5를 지나는 직선이네요. 자, 그리고 두 삼각형 OCA면 자, 이거 그리고 이거 그리고 이렇게 연결되어진 그죠? 이렇게 삼각형이야. 그래서 여기죠. 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ACB는 어딥니까?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이 두 삼각형의 넓이가 2로 같대요. 자, 얘네 둘의 넓이가 2로 같대. 자, 그럼 우리 맨날 하던 게 있잖아. 뭐 밑변의 길이가 여기서 같으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자, 이해했습니까? 자, 그게 뭐냐면 다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운 겁니다. 이렇게. 자, 이런 삼각형에서 우리가 자, 이렇게 선을 그었어.
그지? 선을 그으면 이거의 넓이 b가 a 대 b면 그게 곧 뭐가 같다? 밑변의 길이 b와 같다. 여기도 그래서 a 대 b가 된다. 라는 거죠. 그러니 여기가 지금 중점이면 넓이가 같다는 뜻이고, 넓이가 같다는 뜻은 이 밑변의 길이가 같다는 뜻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자, 그럼 이제 몇 가지 정리를 좀 해보면 첫 번째는 자, 일단은 얘가 뭐냐면 BC라는 요게 X축과 수직인 직선이잖아요. 그리고 거기가 T야. 그럼 A에서도 우리가 요 X축에다가 수선을 긋게 되면은 여기는 지금 뭐가 되겠어요? 여기를 선생님이 편의상 H라고 하면 삼각형 OAH하고 자, 여기를 I라고 할게요. 삼각형 OBI는 닮음이 돼. 닮음이 되고 자, OA하고 AB가 1대 1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1대 1이 되겠죠. 또는 삼각형 OAH하고 그다음 OBI는 1대 2의 비율을 갖는 거니까 결국 여기는 이제 중점이 되면서 여기에 x좌표는 2분의 t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 그래서 일단 그거에 대해서 알았어요, 지금.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를 알 수 있냐면 여기가 교점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점 A라는 게. 자, 교점이 되기 때문에 그 A를 우리가 지금 요 식에다가 대입을 했을 때와 그 다음에 이 아래 식을 대입했을 때 값이 서로 어때야 돼? 같아져야 돼. 자, 그러니까 위에다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로그 A의 2분의 T가 마이너스 2 로그 A의 T 플러스 2분의 T죠. 자, 2분의 T 플러스 K와 같다. 이렇게 식을 정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얘를 이쪽으로 이렇게 넘겨주게 되면은 우리는 첫 번째로 자, K는 3로그 A의 2분의 T와 같다. 이렇게 첫 번째 식을 하나 만들 수가 있죠. 자, 이제 두 번째는 뭐 할 거냐. 이제 넓이가 나와 있잖아요. 두 삼각형의 넓이가 각각인데, 각각 이라는 걸로 식 세우기에는 얘네들의 모양이 그렇게 편하지 않아. 우리가 쳐다보기에. 그지? 그래서 그걸로 하지 말고요. 이렇게 하자고요. 어쨌든 여기도 넓이가 2고, 여기도 넓이가 2면은, 자, 삼각형 OBC의 넓이는, 이 전체 크기의 넓이는 4가 되겠죠. 그거를 좀 이용해 보자고요. 자, 그러면 여기가 T니까, 이 점 B의 y좌표는 뭡니까? 로그 A의 T가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는 역시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 로그 A의 T 플러스 K가 돼. 자, 그럼 BC의 길이가 뭐가 됩니까? BC의 길이는 로그 A의 T에서 자, 마이너스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로그 AT 플러스 K를 하면 플러스 2 로그 A의 T 그 다음에 마이너스 K가 되겠지. 따라서 BC의 길이는 3 로그 A의 T 마이너스 K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높이는 뭡니까? 높이가 5i의 길이고 그거는 T죠. 됐어. 자, 그럼 일단 얘네들의 넓이를 식으로 세워보면 자, 2분의 1 T 하고 그 다음에 괄호 열고 3 로그 A의 T 마이너스 K. 자, 그게 얼마라고 했어? 4라고 한 거죠. 그럼 양변에다 우리 2를 곱해서 일단 T 그 다음에 3 로그 A의 T 그 다음에 마이너스 K는 8이다 라는 식을 두 번째 식을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자, 요거 하나 구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하나 구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 미정계수가 모두 몇 개야? K, A, T 세 개잖아. 그럼 이 두 가지만 가지고서 우리가 식의 값들을 해결할 수가 없어. 미정계수 세 개니까 식이 하나 더 필요하다는 거 우리 항상 알고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럼 여기서 뭘 가지고 식을 세울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이게 기울기에 관한 거야. 어떤 세 점이 일직선 위에 이렇게 존재한다. 존재할 조건을 가지고서 우리 미정계수나 이런 것들을 구했던 거 기억나잖아요. 그거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울기 또는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울기는 같다. 아니면 이거의 기울기와 이거의 기울기는 같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가 지금 하필이면 원점이니까 원점 가지고 기울기 잡는 게 더 낫겠죠. 그죠? 자, 그러면 A가 뭐예요? 좌표가 2분의 T, 자, 로그 A의 2분의 T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B의 좌표가 뭡니까? T, 로그 A의 T야. 그래서 우리가 OA의 기울기와 그 다음에 OB의 기울기는 같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 보자고요. 자, 그러면 0,0에서 빼는 거니까 어쨌든 2분의 T분의 로그 A의 2분의 T는 그 다음 T분의 그 다음에 로그
a의 t와 같다.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고, 자, 이거의 분자분모에다 우리가 2를 곱해버리면, 자, 여기는 이렇게 약분 되겠고요. 그럼 분모 같았으니까 분자만 같으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얘를 이 위로 올려주게 되면은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식은 4분의 t제곱이 t와 같다. 아, 그러면 t제곱은 4t와 같다. 그래서 t는 지금 보니까 0이 아니죠. 그래서 t가 4다라는 걸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까지 됐나요? 그럼 이제 t는 4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면 첫 번째 식은 k는 3 로그 2에 자 t가 4니까 넣으면 2가 되겠죠. a의 2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식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t에다가 4를 대입하는 거니까 4 그리고 3 로그 a의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k는 8이다. 자, 그러면 4 2 이렇게 되겠고요. 그래서 3 로그 a의 4 근데 요것도 자, 얘를 앞으로 빼주면 2가 밖으로 나와서 어떻게 됩니까? 6 로그 a의 2가 되겠죠. 그리고 그거에 마이너스 k가 2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k가 3 로그 a의 2니까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여기다 이렇게 대입을 해주면 6 로그 a의 2에서 3 로그 a의 2를 빼니까 뭡니까? 3 로그 a의 2겠고 그게 지금 2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로그 a의 2는 3분의 2가 되겠고요. 그래서 a의 3분의 2제곱은 2다. 자, 지수 옆으로 넘겨버리면 a는 2의 2분의 3제곱. 즉 쉽게 얘기해서 뭐예요? 2루트2죠. 네,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k도 구할 차례입니다. 자, 그럼 k 이제 마저 구해볼까요? 자, 그럼 k는 자, 3 로그 a에 그 다음에 2죠. 자, 2에 2분의 3에 그 다음에 뭐예요? 2가 되는 거니까 요거 앞으로 빼내면 분모로 가는 거죠. 그래서 2분의 3분의 3하고 로그 2에 2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요거는 이렇게 지워지겠지. 자, 따라서 분자분모에다가 2 곱하면서 우리 약분해 주니까 결국 k는 2다. 이렇게 정리가 되죠. 자, 따라서 이제 세 개 다 구했습니다, 우리. 그래서 t는 4. 그럼 4 곱하기 그 다음에 k는 2. 그 다음에 t는 t 먼저 했군요. 자, 그 다음에 뭐 a 2 루트 2 이렇게 곱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4, 2, 8이 16 루트 2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죠. 자, 이제 1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13번을 보게 되면 자, 최고 차이 계수가 1인 2차 함수 fx라고 그랬어. 그치? 그 fx가 직선 y는 x-3 그죠? y는 x-3과 두 점 a하고 b에서 만난대요. 자, 그래서 그림이 지금 보고 있죠. 그래서 직선 y는 x-3과 y축이 만나는 점을 c라고 했고 그래서 y는 fx와 y축 및 AC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S1 그랬으니까 여기가 S1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y는 fx와 AB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S2라고 하는데 이 넓이를 x는 3이라는 직선이 2등분했대. 그럼 여기가 2분의 S2, 여기도 2분의 S2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S2에서 자, 이 S1을 뺀 값이 6이다. 자, 좀 어려운데 저기 선생님 나타낸 대로 좀 나타낸 대로 우리가 계산을 좀 해보려면 양변을 좀 2로 나눠 볼게요. 양변 2로 나누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2분의 S2 빼기 S1은 3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즉 S1의 넓이보다 2분의 S2의 넓이가 더 크다. 이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면 되죠. 그럼 이건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자, fx에서 x-3을 이제 빼서 우리가 적분을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적분을 하게 되면 자, 그 차이가 얘네들이 자, 지금 정적분을 하는 거잖아, 우리가. 그죠? 정적분을 해서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위에 있는 거에서 아래에 있는 걸 빼야 양수가 되고 아래에 있는 거에서
위에 있는 걸 빼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음수가 되잖아요. 지금 보니까. 그지?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여기는 지금 위에서 즉 fx에서 이 직선을 빼는 거니까 이 부분은 S1은 양수로 나올 거고요. 정적분을 했을 때. 그다음에 반면에 여기는 요렇게 해서 요렇게 fx 밑에 있는 거에서 위에를 뺀 거니까 여기는 정적분을 했을 때 음수로 나올 거라는 얘기야. 그러면 지금 S1의 같은 경우는 이제 S1과 2분의 S2는 다 넓이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지금 넓이를 얘기한 거지만 실제로 우리가 정적분을 했을 때는 S1 부분은 양수로 나올 거고 그 다음에 2분의 S2 부분은 음수로 나올 거라는 거지. 그러면 걔네들 한꺼번에 우리가 적분을 하게 되면 값이 뭐가 돼요? 음수가 되겠죠. 음수가 되고 그 차이가 얼마야? 3이라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해됐나요? 네, 이걸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넓이가 같다 그랬으면 우리 보통 뭐예요? 0이라고 두고 풀죠. 그죠? 왜? 넓이는 같지만 부호가 반대이기 때문에 서로 더하게 되면 0이 된다. 이런 걸로 풀잖아, 우리가 문제를. 그지? 그러니까 얘의 경우는 그걸 살짝 응용했다고 보면 되는 거야. 얘네들의 넓이의 차가 3이긴 한데 이쪽 부분의 넓이가 더 큰데 얘는 음수야 지금. 그치? 그리고 얘는 양수야. 그럼 얘네를 한꺼번에 정적분해서 우리가 계산하게 되면 음의 값이 나올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이제 식만 구하면 되는 건데 일단은 보니까 자, 우리가 어쨌든 fx하고 그다음에 x-3을 우리가 뭐 할 거야? 우리가 연립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연립을 해서 우리가 식을 세워서 구해낸 값이 자, 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자, 얘를 우리가 어떤 다른 함수 gx 정도라고 한번 얘기를 해 볼게요. 이렇게 gx라고. 그러면 지금 x는 3을 기점으로 해서 좌우의 넓이가 같아졌다고 하는데 자, 이거의 최고차의 계수가 1인 2차 함수니까 예를 들어 선생님이 얘기를 편의상 x-a, x-b라고 한다면 이 그래프의 모양, gx의 그래프 모양은 이렇게 되겠죠. 아래로 볼록이고 이런 모양이 될 거라는 거야, 지금. 그리고 여기가 a, b죠. 자, 그런데 요 부분이 지금 바로 뭐냐면은 어디랑 같은 거냐면 여기가 바로 S2랑 같은 거예요. 우리가 얘를 이렇게 빼가지고 새로운 함수를 만들어서 하면 2차 함수 이런 모양이 될 것이고 자 모양은 다르지만 어쨌든 둘러싸인 이 부분의 넓이는 서로 같다는 거야. 됐지? 자 그런데 얘를 넓이를 2등분하는 녀석이 누구야? 지금 보면은 x는 3이잖아 지금 그지? 아 그러면 얘는 2차 함수고 이 경우에 넓이가 양쪽으로 똑같이 나눠지게 되려면 얘가 뭐여야 돼? 얘가 대칭축이어야 되겠지. 그러면 요 gx라는 함수 즉 fx에서 우리가 x-3을 뺀 요 함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최고차의 계수가 1이고 대칭축이 3이니까 x-3의 제곱 플러스 k 정도로 꼭점의 y좌표는 지금 우리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대략 우리가 식을 세웠으니까 인테그랄 0에서부터 3까지 fx 빼기 x-3이라는 요 함수 요걸 여기다 그대로 적용을 해서 우리가 적분을 하면 되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 플러스 k의 dx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그게 얼마? 마이너스 3이다. 자, 그럼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3분의 1x 세제곱 마이너스 2 하니까 3x 제곱 플러스 9 플러스 k의 x 0부터 3까지는 마이너스 3이고요. 3 대입하면 27에서 3을 나누니까 3, 3, 9 이렇게 되겠고요. 마이너스 3, 3, 9, 3, 27. 그 다음에 여기다 3을 대입하면 플러스 27 플러스 3k는 마이너스 3이 되고요. 지워지고 3k는 넘어가서 마이너스 12가 되니까 k는 마이너스 4구나.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f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라는 요 함수는 x 마이너스 3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라는 이런 함수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x 마이너스 3을 옆으로 우리가 이항을 하게 되면은 fx는 결국 뭐가 돼요? x제곱 마이너스 6x 자 플러스 9하면 플러스 5인데 쟤네 넘어와서 플러스 x 마이너스 3이 돼. 따라서 우리는 fx가 x제곱에 마이너스 5x 플러스 2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자 문제에서 f 마이너스 1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대입해주면 자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플러스 5,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1이죠. 그래서 플러스 1, 플러스 5, 플러스 2가 되니까 8이 된다. 답은 8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14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각각 R1, R2인 두 원, C1, C2가 만나는 두 점을 A, B라고 하자. 자, C1 위의 점 C와 C2 위의 두 점 D, E에 대하여 자, CAD와 세 점 CB가 각각 한 직선 위에 있다. 예, 그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R1 대 R2의 비율이 1대 2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 여기에 반지름이 R이면 여기는 2배가 되니까 2R이라고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AC의 길이가 3이라고 나와 있죠. 지금 여기에. 자, 그리고 AD의 길이는 5. 그리고 DE의 길이는 4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 뭐 구하라고 그랬어요? 문제에서 C에서부터 E까지 요 길이를 구하라고 했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일단은 뭘 알려줬어요, 우리한테? 외접원의 반지름을 알려줬지. 그러면 우리가 보통 외접원의 반지름을 알려주게 되면은 뭘 이용하죠? 사인 법칙 이용하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도형과 관련된 것들은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적절하게 잘 이용해서 해결해야 된다라고 항상 강조했었죠. 자, 그러면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여기서 삼각형을 좀 만들어야 되니까 일단 A하고 B를 좀 이을게요. 됐죠? 그다음에 이제 C하고 E의 길이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또 여기도 삼각형이 필요해. 그러면 또 A하고 E를 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 이렇게 이어 놓으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변의 길이를 구하려면은 또 뭐가 필요해? 각이 필요하잖아. 그럼 여기를 그냥 편의상 선생님이 세타라고 하면 요 반대편은 뭐가 돼요?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자고요. 자, 왼쪽에서는 자, 사인 세타 분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 반지름의 길이하고의 관계를 이용해서 우리가 식을 세워야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런데 사인 세타 분의 3이 뭐랑 같은가? 여기서는 2r 이렇게 되겠죠. 왼쪽에서는. 자, 오른쪽에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되지. 근데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결국 뭐야? 사인 세타죠. 그럼 사인 세타 분의 그거의 대변 길이 A2는 자, 오른쪽에 있는 원은 반지름이 지금 2r이니까 지름 뭐가 되겠어? 4r이 되겠지. 그럼 양변에다 우리 요 식의 양변에다 2를 곱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인 세타분의 6은 4r이 되겠고 또 4r은 사인 세타분의 A2와 같다 이렇게 되니까 결국 A의 길이는 뭐다? 6이다 이렇게 바로 구할 수 있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이거 구했어. 그럼 이제 뭐만 구하면 끝나는 거야 우리가. 그렇지. 여기 지금 각 CAE 여기에 각의 크기만 우리가 구할 수 있으면 그럼 이제 코사인 법칙 써가지고 C2의 값을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자, 그럼 여기를 선생님이 편의상 여기를 알파라고 할게요. 그러면 삼각형 ADE에서 세 변기를 모두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코사인 법칙의 변형 공식을 쓴다면 코사인 알파는 자, 2 곱하기 5 곱하기 6분의 5, 25, 66에 36, 마이너스 4, 4, 16이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자, 그래서 10에서 60분의, 자, 그 다음에 이거 두 개 더해 주시면은 61이 되겠고, 그래서 61을 빼주게 되면, 45가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이거 15로 약분을 하게 되면 4분의 3이다. 따라서 코사인 알파는 4분의 3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코사인 각 CAE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알파가 되겠지. 그럼 얘는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가 될 테니까 마이너스 4분의 3이다 라는 걸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이제 CE의 길이 구하라고 했으니까 CE는 자 루트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3, 3은 9, 그 다음에 6, 6에 36, 자 마이너스 2 곱하기 6, 3, 18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3이야. 이렇게 정리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바꾸고요. 그 다음에 2, 2, 9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루트 자 45, 그 다음에 더하기 93, 27이 되겠고 그래서 루트 자 72가 됩니다. 자, 그럼 36 곱하기 2 하니까 답은 6 루트 2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15번 보도록 할게요. 자, 최고 차이 계수가 1이고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fx가 1인 4차함수 fx 그랬지.
자, 먼저 0분의 0꼴이잖아. 그럼 뭐야? F0은 0이어야 되겠지. 그 다음, 이거 자체가 뭐야? F'0을 의미하죠. F'0은 1이야. 그럼 우리 이 4차 함수 fx는 자, 최고차의 개수가 1이니까 x 4제곱. 됐죠? 그 다음 플러스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그 다음에 이 f'0이라는 게 뭐야? 이게 fx의 1창의 개수를 의미한다는 거 알잖아, 우리, 그지? 그래서 1창의 개수니까 1창의 개수가 1이야. 그래서 얘는 x 이렇게 된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f0은 0이니까 상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정도로 일단은 정리를 할게요. 자, 그리고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gx-x, gx-fx는 0이다라는 말은 gx는 x이거나 또는 gx는 fx다. 우리가 gx라는 함수를 만들 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만든다. 이런 뜻인 거예요. 범위에 따라서 x가 될 수도 있고 fx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뭐 굳이 우리 이렇게 얘기하자면 이런 거 있잖아. 그지? 범위에 따라서 얘가 x가 될 수 있고 fx도 될 수 있다. 여기에는 뭐가 나올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된다는 거죠. 범위에 따라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모든 g3분의 g-2의 값의 합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경우가 최소 2개 이상은 될 것이다. 그죠? 그래서 그 값들을 구해서 더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조건은 뭡니까? 리미트 x가 2로 갈 때, 자,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fx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얘는 끊어지는 지점은 없는 거야. 끊어지는 지점은 없는데 반드시 2에서 뭐가 존재하지 않아요? 미분계수가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 지금 G'2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한 거잖아. 그럼 G'2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는 그 지점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첨점, 뾰족점이 된다는 거지, 그지?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그래프의 모양이. 그럼 첨점이 된다는 건 또 무슨 말입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4차 함수가 있단 말이야, 이렇게. 근데 어떤 직선이 얘랑 이렇게 만나서 가고 있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선택적으로 그래프를 만약에 그린다고 했을 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고, 여기서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진다고 합시다, 범위에 따라서. 그럼 얘네들이 만나는 요 지점들은 다 뭐가 돼요, 지금 보면. 직선과 곡선이 만나다 보니까 여기가 다 첨점이 돼. 그래서 미분 불가능이 되죠. 그죠? 바로 그런 미분 불가능인 점 중에 하나가 바로 뭐라는 얘기야? x가 2인 지점이 존재할 것이다. 그러니까 뭐, 2 외에는 없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어쨌든 2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냐면, 자, x가 a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g-x는 마이너스 gx다. 이게 뭐죠? 기함수예요. 기함수는 뭘 얘기하는 거죠? 원점 대칭을 얘기하는 겁니다. 원점 대칭. 근데 이게 특이하게 실수 전체에서 원점 대칭이 아니라 x가 a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원점 대칭이라는 거니까 나를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이런 얘기죠. x는 a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과 그 다음에 얘가 원점의 대칭이 되는 범위가 어떻게 돼? x가 마이너스 a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범위에 있는 그래프가 서로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 모양이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근데 그거를 만족시키는 실수 a의 최소값이란 말을 썼어요. 실수 a의 최소값은 4다. 이렇게 돼 있지.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자, x는 마이너스 4가 있고요. 그 다음에 x는 4가 있어, 이렇게. 근데, 자, 여기가 이렇게 x축, 그리고 y축이라고 했을 때, 얘네들이 지금 여기에다가, 자, 일단 우리 이렇게 뭔가 그래프를 그렸다고 쳐요, 이렇게. 그러면, 자, 여기 4보다 크거나 같은 지점, 여기 포함해서 여기에 그려지는 이 그래프하고 여기서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는 서로 뭐다?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건 당연한 거죠. 근데 거기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여기가 5고 이쪽이 마이너스 5일 때도 해보면 똑같이 이렇게 원점 대칭이 되겠지. 6일 때도 마찬가지고 6과 마이너스 6일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여기서 이렇게 서로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 된다는 거지. 그러면 최소값이 4라는 말은 뭐야? 여기 3이거나
마이너스 3일 때 혹은 2일 때, 마이너스 2일 때는 그거는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거. 성립하지 말아야 돼. 왜? 최소란 말은 여기까지만 성립하고 나머지는 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범위에서는 원점 대칭이고 그 다음에 뭐 A부터 마이너스 A부터 A 사이에서는 여기에서는 원점 대칭이 되면 안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은. 근데 그게 뭐야? 4지.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네. 오히려 얘는 자, 이거 좀 지울게요. 오히려 이 말은 대칭이 된다. 그죠? 원점의 대칭이 된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얘는 마이너스 4부터 그 다음에 4 사이에서는 여기에서는 원점 대칭이 되면 안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원점 대칭이 아니다. 여기에서는. 그리고 4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 x가 4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와 x가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 여기에서는 원점 대칭이 되는 그래프다. 자, 그런데 gx는 x하고 fx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x는 원래 뭐예요? 1차 함수고 기함수죠. 그러니까 얘는 원점 대칭이야. 근데 fx가 몇 차 함수야? 4차 함수지. 4차 함수는 근본적으로 얘는 기함수가 될 수 없어요. 된다면 예를 들어서 뭐 우함수 정도는 될 수 있겠죠. 뭐 3차항이나 1차항 그런 것들이 없다면. 그지? 그러니까 fx는 아닐 거라는 거야. 자, 그럼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지. 자, 이렇게 4가 되는 지점에서 마이너스 4와 4가 되는 요 지점의 바깥 부분 됐니? 그럼 이제 여기는 또 이렇게 해서 자, y는 x라는 직선을 그려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여기에서만큼은 뭐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얘는 자, 여기서만큼은 자, 여기 이제 정확한 모양을 모르니까 이렇게 되지만 이렇게 된다는 것만큼은 확실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다른 건 몰라도 이렇게 된다는 것만큼 확실하다는 얘기야. 즉 4보다 크거나 같을 때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원점 대칭해야 되고 두 그래프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 거니까 x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이 안에다 뭘 그려줘야 돼? fx하고 x가 섞인 함수를 그려야 되는데 자, 일단은 우리 아까 맨 처음에 뭘 했었냐면 f0은 0이라고 했어. 그지? 그러면 f0은 0이니까 여기를 지나야 되겠네요. 그래프가. 그죠? 만약에 근데 지금 뭐 y는 x도 원점을 지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fx도 원점을 지나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f'0은 1이라고 했으니까 즉 요 부분에서 우리는 이 4차 함수하고 이 직선이 접해야 돼. 근데 접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을 거야. 이렇게 접할 수도 있잖아. 그지? 또는 어떻게 접할 수도 있어. 이렇게 접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두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야. f'0이 1이란 말의 뜻을 이해하죠? fx가 0인 지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1이야. 이게 지금 y는 x가 기울기가 지금 1이잖아요, 지금. 그죠? 여기가 y는 x잖아, 지금. 그지?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접할 것이다. 그 다음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2분의 gx-g2의 값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 그지? 그러면 이 gx라는 함수는 둘 중에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2가 되는 지점에서 둘은 만나야 돼. 아까 그랬잖아. 만나야지 어떻게 된다고. 곡선하고 직선이 만나는 지점에서 첨점이 되는 거야. 뾰족점이 돼서 미분 불가한 거지. 그러니까 2에서 만나야 되는데 그때 함수값이 여기다 2를 넣으면 2가 되니까 반드시 얘네는 2,2는 꼭 지나줘야 된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큼은 확실한 거다라는 걸 먼저 정리해 봤어요. 지금 현재. 여기까지 이해됐죠? 예,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4 이후는 다 직선이고요. 또 마이너스 4 이전도 다 직선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0에서는 접해야 돼. 그래프가 무조건. 그래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2,2를 반드시 지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건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교점이 여기에서 4,4에서 생길 수도 있고 혹은 마이너스 4,4에서 생길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이 곡선하고 직선의 교점이 4,4에서 생기는 경우를, 그러니까 여기를 지나는 경우, 여기에서 교점이 생기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일단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서 교점이 생긴다는 건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접할 때를 의미하는 거야. 4차 함수가 이렇게, 알겠니? 이렇게 접하고 여기를 가야 되는 부분이라 얘는 이렇게 가서 그 다음에, 자, 요건 좀 잠깐 지울게요, 모양을. 자, 그리고 색깔도 좀 살짝 바꾸도록 할게요. 자, 이 4차 함수가 이런 식으로 여기서 접했다가 그 다음에 여기를 뚫고 지나가서 또 이렇게 갈 수 있죠. 이런 4차 함수의 모양일 수 있는 거잖아, 그지? 이 모양이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다시 그려보면 이렇게 4차 함수의 모양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지금 선생님이 그려놓은 이 4차 함수가 이 범위에 다 그려질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일단 연속이어야 돼. 그 연속이 되니까 얘는 지금 이렇게 되니까 얘는 절대로 이렇게 가면은 연속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구간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이어지는 직선이어야 돼, 무조건. 자,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그래서 다시 표시를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렇게 돼야 된다. 왜? 연속이 돼야 되니까. 그럼 이제 여기서의 문제는 두 가지로 귀결이 돼요. 하나는 뭐냐면 또 하나가, 자, 요렇게 됐을 때 하나가 이렇게 되면은 첨점이 돼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면 여기서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 우리가 직선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져 여기가 첨점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여기서 미분 불가가 되는데, 자, 이렇게 되면 하나의 문제가 생겨요. 뭐가 되냐면 분명히 요 이 내에서는, 즉 마이너스 4하고 4 사이에서는 절대로 원점 대칭인 구간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우리가 아까 얘기했었지, 그지? 자,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2하고 여기 마이너스 2가 되는 지점에서도 여기까지는 다 뭐가 돼? 원점 대칭이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프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죠. 아까 이 조건을 만족을 못하니까. 자, 따라서 얘는 아니다 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뭡니까? 얘가 이어지는 게 어디까지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까지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죠? 여기까지 이어지고 여기서 이렇게 된다면, 자,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이어진다면 결국 그래프는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됐죠? 자,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첨점이 되면서 여기까지 쭉 이렇게 직선으로 쭉 이렇게 되는 이런 함수가 된다는 거지.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좀 알아보기 편하게 다시 한번 그래프를 그리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 다시 여기서 이렇게 되는 그래프가 된다는 거죠. 자, 이해됐죠? 그러면 이제 조건을 만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에 fx하고 요 y는 x라는 얘네들의 관계를 보면은 지금 어디서 접했어요? x는 0에서 접하죠. 그리고 x는 2를 지나고 여기서 만나고, 또 x는 4에서 만나는 관계다. 만난다라는 관계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우리가 이 함수 fx하고 y는 x를 연립한 식은 일단 얘가 최고차항 계수가 1이니까, 그리고 x 0에서 접하니까 x제곱이고 그 다음에 2하고 4에서 만나니까 요 함수를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자, 그럼 fx는 뭐가 돼요? x제곱에 x-2, 그 다음에 x-4 플러스 x가 됩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리고 이제 문제에서 뭐 구하라고 그랬어요? 우리한테 g3분의 g-2의 값을 구하라고 그랬어. 자, g3이면 여기죠? 여기니까 여기가 뭐예요? fx잖아. 그러니까 얘는 f3으로 보면 되는 거고, 자, g-2는 그냥 여기 직선이니까 여기 얼마예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 방금 전에 구해놓은 이 식으로부터 f3만 구하면 되겠죠. 그럼 3, 3, 9에 곱하기 3 빼기 2에서 1, 3 빼기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플러스 3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6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6분의 2니까 3분의 1이다. 그래서 첫 번째 g3분의 g-2의 값은 3분의 1이라는 것을 구할 수 있었어요. 자, 여기까지 이제 이해됐죠? 자, 그러면 그래프를 하나만 더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필수 조건들은 일단 먼저 표시를 해 놔야 됩니다, 우리가.
자, 이렇게 되고요. 자, 그리고 반드시 2,2도 지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프가.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 조건이었어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접하는 그래프를,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접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자, 근데 이제 최고 차항 계수가 1인 4차 함수다 보니까 얘가 일단 여기는 지나야 되는 거잖아. 그지? 지나는데 어떻게 지나겠어요? 걔는 이렇게 지나가야 되겠죠. 지난 다음에 이렇게 4차 함수가 돼야지 모양이. 그래서 이렇게 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지나가는 게 자, 어떻게 되냐면 두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어. 지금 보면은 이렇게 가서 여기서 이렇게 여기를 지나가는 경우, 그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이렇게 해서 여기를 이렇게 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죠. 됐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아래의 경우는 얘를 이렇게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얘랑 만나는 지점이 생기질 않잖아. 반드시 2,1을 지나가야 되니까 이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일단 이렇게 되는 거는. 됐죠? 자, 그러니까 얘는 반드시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돼야 돼. 같이 함수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됐나요? 예. 그럼 이제 완성이 됐죠. 자,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얘도 뭐 해야 돼요? 연속이 돼야 되니까 여기까지 쭉 여기까지 와도 돼요. 아, 선생님 이러면 또 대칭 관계 문제 생기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렇게 이어지면은 대칭 관계는 전혀 문제가 생기질 않죠. 그리고 얘가 여기서 이렇게 되다가 여기서 이렇게 접하고 어쨌든 2에서 첨점을 만들면 되는 거니까 이런 상태가 되면은 조건을 만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정리해 보면 지금 현재 gx의 그래프가 이런 함수가 된다면 됐죠? 이런 함수가 된다면 우리 조건을 다 만족하는 셈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두 번째 경우는 교점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접하는 게 이렇게 위로 볼록인 상태로 원점에서 접하는 형태의 그래프로 우리가 살펴봤어요. 자, 그럼 역시 얘도 fx-x 얘는 어떻게 됩니까? 일단 0에서 접했으니까 x제곱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교점이 어디서 생겨요? 마이너스 4하고 2에서 생기니까 x-2와 x 플러스 4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fx는 x제곱에 x-2, 그 다음에 x 플러스 4 플러스 x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역시 또 뭐 구하는 겁니까? 우리 g3분의 g-2를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G3은 뭡니까? G3은 이번 경우에는 그냥 3이죠. Y는 X 위의 점이니까, 그지? 그래서 3분의, 그 다음에 G-2는, FX, 그죠? FX 위의 점이 되는 거니까, 얘는 F-2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빨리 F-1을 구해볼게요. 4에다가, 마이너스 4에다가, 그 다음에 곱하기, 2가 되고, 거기다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4, 4, 16, 마이너스 32, 마이너스 34가 되겠죠. 그래서 3분의 마이너스 34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다 됐고요. 자, 마지막으로 둘을 이제 더해주게 되면 자, 합을 구하라고 했죠. 3분의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34가 되면 결국 마이너스 3분의 33이 되겠고요. 그래서 결국 답은 마이너스 11이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20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양수 t에 대하여 닫힌 구간 0하고 t분의 2에서 정의된 두 함수 fx하고 gx가 있어요. 자, 근데 둘이 각이 같네. 그지? 둘이 각이 같은데 t 파이 x니까 주기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면 둘 다 2파이였던 거를 우리가 뭐로 t 파이로 나누게 되니까 t분의 2구나. 즉, 여기서 말하는 닫힌 구간 0하고 t분의 2는 주기다. 만약에 이게 치환을 해서 생각을 한다 그러면 결국 얘는 0부터 2파이 사이다. 이 정도로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뭐가 나왔냐면 그 0과 t분의 2 사이인 그런 상수 k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 주기 안에 있는 어떤 값을 얘기하는 거죠. 둘의 함수값이 같대요.
그럼 이제 일단 한번 식을 세워보자. 그럼 루트 3 사인. 자, 그 다음 k를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t 파이 k. 그 다음에 이게 얼마? 3k. 뭐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3 마이너스 3 코사인 t 파이 k. 그게 또 역시 3분의 k야. 자, 근데 이제 각이 어때요? 각이 같잖아요. 이게 지금 핵심이에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는 각이 같다라는 사실이에요. 각이 같기 때문에 식을 좀 우리가 이렇게 sin t 파이 k는 이라고 고쳐주게 되면 루트 3으로 약분하니까 루트 3k 이렇게 되겠지. 또 얘도 마찬가지로 코사인 t 파이 k는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3으로 약분하니까 마이너스 k가 될 거야. 그래서 양변을 제곱을 하게 되면 여기도 제곱을 하고 여기도 제곱을 하고 그 다음에 얘도 제곱하고 얘도 제곱을 하면 자 3k 제곱이고 k 제곱이 될 텐데 자 두 개를 더하면 뭐가 돼야 돼? 1이 돼야 되잖아. 그러면 4k 제곱이 1이니까 결국 우리는 k 제곱이 4분의 1인데 자 근데 k는 어디에 존재하는 값이에요? 0하고 t분의 2 사이 즉 양수라는 얘기야. 따라서 k는 2분의 1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죠. 여기까지 구하는 거는 크게 어려울 게 없을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에 뭘 합니까? 다시 대입을 해야죠. 자, 다시 대입을 해보면 결국 sin. 자, k에다 2분의 1을 넣으니까 2분의 t파이. 그죠? 자, sin 2분의 t파이는 역시 2를 대입하면 2분의 루트 3이 되고 그 다음 마찬가지로 코사인 2분의 1을 대입하면 2분의 t파이가 될 거고 그거는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죠. 지금 상황으로 봐서 얘는 2, 3면의 각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일단은 얘가 2분의 루트 3,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에 되는 값을 구하라 그러면 원래는 2분의 루트 3이 되는 값이 뭐예요? 3분의 파이죠. 그런데 코사인이 음수로 나온 걸로 봐서는 얘는 파이에다가 파이에서 3분의 파이를 뺀 값. 됐죠? 예, 그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2, 3면이니까. 그래서 3분의 2파이여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2분의 t파이가 3분의 2파이와 같으니까 약분 하고 나면 t는 결국 뭐가 돼? 3분의 4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t 구했고요. k도 구했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 60 괄호 열고 t 3분의 4 k 플러스 2분의 1 그랬으니까 60 곱하기 6분의 4, 2, 8 플러스 3 그러면 약분해서 10 되고 따라서 답은 110이다. 예,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요. 자, 이제 21번 보도록 할게요. 자, 최고 차이계수의 1이고 f0이 0인 3차 함수 fx가 있다. 그러면 fx는 역시 x 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그리고 상수항은 0이니까 뭐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실수 t에 대하여 곡선 y는 fx와 y는 t가 만나는 점의 개수를 gt라고 하자 그랬죠. 자, 그런데 중간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박스 안에서 gt 플러스 gt 마이너스 4는 0과 a에서 불연속이다 그랬어요. 자, 3차 함수는 모양이 대략 이런 경우 아니면은 이런 경우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자,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우리가 y는 t를 긋더라도 교점이 항상 1이 되니까 gt는 무조건 뭐가 돼요? 1이 되죠. 그래서 얘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됩니다.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기 때문에 자 얘는 해당 사항이 없죠. 불연속이 돼야 되는 거니까. 따라서 우리는 얘는 해당 사항이 없고 그래프는 그래서 극대와 극소가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얘는 어디서 불연속일까요? 자, 많이 그려본 사람들 알겠지만 이렇게 극대 또는 극소를 지날 때 y는 t가 이런 모양이 되었을 때 그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요 위까지는 자 우리가 직선을 그었을 때 계속 교점이 몇 개였다가 교점이 한 개였다가 요금 교점이 두 개가 되죠. 자 그러다가 우리가 요 사이를 지나게 되면 교점이 또 몇 개가 돼요. 교점이 세 개가 되죠. 그래서 계속 그러다가 또 요 극소를 지날 때 교점이 두 개고 또 아래로 내려갈 때 교점이 하나가 된단 말이야. 자 이런 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극대와 극소를 지날 때 불연속이다.
자, 그러면 또 우리 지금 gt 그 다음에 플러스 gt-4라고 했어. 그럼 얘는 뭐야? y는 t하고의 교점의 개수를 얘기하는 거야. 그럼 얘는 뭐겠니? y는 t-4, 그죠? 그거하고의 교점의 개수야. 이해됐죠? 자, 그래서 교점의 개수가 t일 때하고 t-4일 때 교점의 개수를 더한 값을 함수 값으로 하는 새로운 함수 ht라고 생각을 하자고요. 됐습니까? 그런데 걔네들의 교점의 개수가 t는 0과 그 다음에 t가 a에서만, 그러니까 이 두 군데에서만 불연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그래프를 우리가 그려본다면 t는 0에서 불연속이니까, 그리고 a는, 자, 문제에서 뭐냐면 양수 a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0보다 큰 거죠. 아, 그렇다면 이 그래프는 반드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이렇게 x축이 존재한다고 했을 때 이 그래프는 극소값이 이렇게 0일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불연속이 되는 지점이 여기서 나올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미루어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럼 여기가 t일 때, 즉 t가 0일 때를 먼저 이제 상정을 해보면, 그러면 그때의 t-2는 간격이 이렇게 내려가야 되니까 그때 t-4는 뭐가 되는 거야? t가 0이면 t-4는 말 그대로 마이너스 4가 되겠지.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여기 정의를 해놓은 ht, 즉 gt 플러스 gt-4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그래서 여기다 표를 좀 만들게요. 그래서 뭐냐면 t의 값, 그 다음에 t 플러스 4의 값, 그러니까 gt죠. 그 gt하고 gt 플러스 4의 값을 각각 더해서 우리가 ht를 만든다고 했을 때, 자, 첫 번째 t가 0보다 작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t가 0이면은 0보다 작으면 이렇게 되겠죠, 직선이. 그럼 t-4는 그보다 더 밑으로 갈 테니까 교점이 하나하나 두 개가 되니까 여기도 한 개, 여기도 한 개, 이렇게 더해서 결국 gt는 두 개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자, 그 다음에 t가 0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t가 0이면 여기는 교점이 두 개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는 하나가 되니까. 그래서 결국, 여기서는 두 개, 여기서는 한 개니까 더해서 3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제 좀 올라갔어. 이만큼 올라갔다고 치자. 그리고 여기도 조금 올라갔어. 이렇게 되면 이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다 이제 어디까지 가게 되면, 자, 여기까지 가게 되면, 그지? 자, 여기까지 가게 되면 이제 불연속점이 가능할 수 있다는 걸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사실은 여기가 요 간격이 극대하고 극소의 차이가 4보다 크냐, 4보다 작으냐, 아니면 4가 되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 또 교점을 우리가 다르게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게 다르다고 하면은 t는 이게 지금 하나에서만 불연속이 아니라 t가 0일 때하고 t가 마이너스 4일 때 불연속인 걸 찾는다 보니까 여기서도 두 번 생기고 여기서도 두 번 생기면 총 4번이 생기거나 어느 하나만 겹치게 돼가지고 불연속인 점이 두 개밖에 생기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얘네는 한 개의 접선에 대해서 이렇게 극소에서 접할 때, 극대에서 접할 때 이렇게 두 번이 생기는 거니까 얘는 반드시 중복이 이루어져야 돼. 중복이 이루어지려면 요 간격이 일치해서 여기에서도, 즉 t가 여기면,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t-4일 때. 됐지? 그럼 여기가 t-4라는 얘기는 t가 뭐란 얘기예요? 4일 때라는 거죠. 그게 되지 않으면은 교점의 개수가 바뀐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우리는 0보다 크고 4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어쨌든 얘는 교점이 3개야. 그지? 근데 걔는 조금 올라가서 어쨌든 교점이 1개야. 그래서 뭐가 됩니까? 4가 돼요. 자, 그럼 계속 이어서 t가 4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t가 4면은 여기 몇 개? 2개.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여기까지 왔으니까 2개가 되겠지, t-4가 1로 간 거야, 지금. 그래서 2 더하기 2에서 4가 돼요. 근데 불연속이 아니네. 자, 불연속이 아까 하나 뭐였어? 여기에서 불연속이라는 건 우리가 알았지. 그죠? 여기가 2였고, 여기는 3이고, 여기는 4가 되니까, t는 0에서 불연속이라는 거 알았단 말이야. 근데 지금 계속 이어지니까, 현재는 불연속이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조금만 더 올라가 볼까요? 그럼 여기 이만큼 올라갔지.
그럼 이번에 얘는 여기서 이제 요만큼 올라가야 되니까 이렇게 될 거야. 이번에 t-4가 여기가 t고 여기가 t-4가 되는 거지. 그럼 여기는 교점이 하나, 여기는 또 3개가 돼. 그래서 이번에는 t가 4보다 커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가 1개, 그 다음에 여기가 3개가 돼서 또 4가 돼. 여전히 연속이네요. 값이 같으니까. 자, 그럼 이제 남은 건 하나밖에 없어. 뭐냐면 t-4가 바로 여기를 지날 때야. 여기가 t-4가 될 때. 그럼 여기가 t-4인 거니까 그러면 그때 t의 값은 뭐가 되겠어? 8이 되겠지. 그러니까 좀 전에 했던 이 범위는 이렇게 되겠죠. t가 4보다 크고 8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러면 t가 8일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t가 8일 때는 이 위에서 교점이 하나 생기고 접할 때 교점이 2개 생기니까 하나에다가 2개를 더해서 3개가 되네. 아, 그래서 드디어 나온 거예요. 이렇게 t가 8에서도 불연속이 된다. 선생님 더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더 올라갑시다. 더 올라가면은 해봐야 별 의미가 없는 게 여기도 하나, 여기서도 하나, 한 개, 한 개씩이 나오면서 계속 2개가 돼요. 그래서 t가 8보다 커지면 1 더하기 1에서 계속 2개가 된다. 그래서 더 이상의 불연속은 나오지 않는다. 자, 따라서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바로 양수 A가 얼마? 8이다. 자, 이게 왜 중요하죠? 문제에서 FA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그랬어. 그래서 A가 뭔지를 아는 게 중요하잖아. 그래서 우리는 A가 8이라는 거는 일단 구해놨습니다. 자, 이제 그래프의 모양을 살펴볼 텐데, 자, 다시 이제 좀 그래프를 둘로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일단 자, 얘가 최고차의 개수가 1이고 그 다음에 F형이 0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원점을 지나가야 돼. 근데 원점을 지나가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자, 요렇게 자, 일단 그려놓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두 가지 방식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에서 접하는 경우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를 그냥 뭐 하는 경우? 지나만 가는 경우가 있죠. 그럼 여기서 접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최고차의 개수 1이니까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극대가 위에서 나타나고 극소가 위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돼야 되겠죠. 그래프 모양이 됐죠? 예, 이렇게 되면 자, 여기는 0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쭉 따라가서 뭐가 되는 겁니까? 여기가 지금 4가 되는 거죠. 요 간격이 요 차이가 4가 나야 된다고 아까 우리 얘기했으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 경우가 있겠고 그 다음에 여기를 그냥 여기를 지나가면 이렇게 지나가서 올라갔다가 여기서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여기는 4 이렇게 되는 경우 이렇게 크게 두 가지의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둘 다 일단 가능한데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FA의 최소값 즉 F8의 최소값을 구해야 돼 우리가. 그럼 어떤 경우가 더 최소가 될까요? 자, 똑같이 8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얘를 여기다 같이 한번 더 그려볼게요 선생님 그래프를. 그럼 얘를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로 만약에 그린다고 하면 자, 똑같은 8이 뭐 대략 이쯤 어딘가 있다고 합시다. 똑같이 여기가 8이라고 가정을 하면 자,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F8이 여기가 되겠고 두 번째 그래프는 여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항상 이쪽의 그래프가 더 작게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찾는 그래프는 이거여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F8의 최소값을 찾아야 되니까. 자, 그럼 이제 이걸 이용해서 우리 fx를 찾아줘야 돼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약간의 공식이나 좀 이런 것들을 좀 이용을 하게 되면 조금 더 편하게 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그게 뭐냐면 자, 우리 이렇게 나누게 되면 자, 여러분들이 요거 배워서 알고 있죠? 알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기가 이제 변곡이 되는 지점이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네 개를 나눠 놓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가 그죠? 여기가 전부 다 길이가 똑같아져요. 됐죠?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의 비율이 1대 2가 돼요. 그럼 선생님이 여기를 K라고 한다면 됐죠? 여기를 K라고 하면 여기는 1대 2니까 여기는 3분의 K가 되겠죠. 따라서 요 극대의 값이 이렇게 3분의 K에서 나온다. 극소의 값은 K에서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자, 선생님이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자, 요런 게 하나 있어요. 자, 요거를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은 게 있는데, 바로 뭐냐면,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를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자, 도함수의 모양이 이렇게 생긴 이차함수라고 합시다, 우리. 그리고 여기가 알파. 자, 그리고 여기가 베타라고 할게요. 자, 그럼 얘 원래 그래프는 우리가 따라 내려가서, 자, 이런 식의 모양이 되겠죠. 됐죠? 자, 그래서 알파에서 극대, 베타에서 극소가 될 거야. 그지? 그래서 얘는 f 프라임 x고, 그 다음에 얘는 fx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를 지금 뭐 한 거? 뺀 차. 그 차가 쉽게 얘기해서 뭐죠? f 알파. 그러니까 극대값과 극소값 차가 f 알파 마이너스 f 베타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적분을 한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f 프라임 x의 dx를 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f 프라임 x의 부정적분은 fx일 거고 그 다음에 알파 베타가 되니까 결국 얘는 뭐가 돼요? f 베타 빼기 f 알파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f 베타 빼기 알파라는 것은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의 정적분, 즉 이거의 정적분인데 정적분은 뭐예요? 방향 있는 넓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음수겠지. 그럼 만약에 이게 넓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넓이는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의 넓이는 이거의 부호를 반대로 바꾼 f 알파 마이너스 f 베타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단 말이야. 즉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는 도함수에서 알파와 베타로 둘러싸인 요 부분의 넓이를 의미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얘가 예를 들어서 fx가 ax 세제곱 어쩌고 이렇게 되는 함수라고 합시다. 그럼 f 프라임 x는 어떻게 될까요? 3a x 제곱 플러스 이렇게 되는 함수겠죠. 그리고 어쨌든 걔네들의 교점이 x축하고의 교점이 알파 베타니까 자, 넓이 구하는 공식에 의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6분의 됐죠? 절대값 3a 그 다음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3하고 6을 약분해서 2 이렇게 되는 거니까 항상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는 2분의 절대값 a 여기서 a라는 것은 요 fx의 최고차항의 개수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미분해서 그걸 가지고 하던가 원래 공식을 이용을 하려면 아니면 이렇게 외우시던가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얘가 극대하고 극소를 갖는 게 3분의 k하고 k예요. 됐죠? 그 다음에 얘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뭡니까? 지금 1이에요. 그러면 2분의 1이죠. 자, 그 다음에 베타하고 알파의 차가 얼마입니까? k에서 3분의 k를 빼니까 3분의 2k죠. 됐죠? 자, 그거의 세제곱이야. 근데 그거의 세제곱이 바로 극대역수의 차인데 그게 얼마야? 4잖아.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27분의 자, 그다음 뭐예요? 8k 세제곱은 4다. 따라서 2, 4하고 또 4, 4 약분해주면 k 세제곱은 27이 돼서 k가 3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fx를 완성시킬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fx는 자, 어떻게 되는 겁니까? 0을 지나고 k가 3인데 3에서 접했잖아. 최고차의 개수는 1이고. 그래서 얘는 x-3의 제곱인 이런 함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f8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8 곱하기 8 빼 5, 25가 돼서 자, 8, 5, 40에 8이 16. 자, 이렇게 되면 200이 되겠죠. 따라서 21번의 답은 200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2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항이 실수인 수열 AN이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가에서 뭐라고 했죠? A1과 A2의 곱은 양수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자, A1이 양수면 자,
근데 그 밑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양수면 이렇게 한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2a1 플러스 3이 되겠죠. 그런데 얘가 지금 a2란 말이야. 얘가 a2야. 그럼 a2가 이거니까 둘의 곱이 양수여야 되니까 얘도 양수가 돼야 되겠지. 그러면 결국 a1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0보다 크고요. 그 다음에 2분의 3보다 작다. 이런 범위를 갖게 됩니다. 이 경우에. 자, 근데 이제 여기 넘어갈 때는 A2하고 A3의 관계를 몰라, 우리가. 그지? 그리고 이것만 가지고서는 A3의 범위를 구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 A3만 구해 놓고 나서 생각을 하죠. 자, 그럼 A3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얘가 이제 양수일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 얘가 음수일 때가 있겠죠. 음수인데 사실은 이제 0도 포함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A3의 값은 두 가지로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A2가 0보다 클 때, 그리고 A2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렇게 나눠서 얘기할 수 있죠. 그럼 A2가 양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 얘를 다시 또 두 배를, 마이너스 2를 곱하면, 자, 어떻게 됩니까? 4A1 마이너스 6이 되고, 거기다가 3을 더해주니까 플러스 3이 돼서, 얘는 4A1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자,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제곱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2a1 플러스 3을 제곱을 하면 되는 거네요. 됐죠? 아, 그런데 지금 이미 자, a2는 우리가 양수라고 설정을 했으니까 얘는 필요가 없네요. 됐죠? 예, 요거는 필요가 없네요. 그러니까 양수니까 a3은 결정이 되네요. 얘가 양수이기 때문에. 됐죠? 예. 자, 이 이후가 문제인 거죠. 이 이후부터는 얘 부호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따져줘야 돼. 그럼 일단 잠깐 멈춰 놓고요. 자, 그럼 이제 A1이 음수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A1이 음수면 자, 뭐라고 그랬어요? 0보다 작거나 같으면이라고 할게요. 그냥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제곱을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A2가 A1의 제곱이 돼야 돼. 아, 그런데 여기가 0보다 작으면, 그러니까 작아야 되겠네. 0이 되면 곱해서 0이 되니까 0은 안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0보다 작으면 얘도 0보다 작아야 되는데 이거 성립해요, 안 해요? 이걸 성립하는 A1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 경우는 우리가 이제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거야. 됐지? 얘는 경우가 없다. 자, 근데 얘를 가지고 살려니까 너무 복잡해요. 그죠? 그래서 얘를 그냥 선생님이 임시로 K로 치환을 할게요. 그래서 다시 여기 정리를 해볼게요. 그럼 A3, A4 어차피 문제에서 A3과 A5가 같아지도록 하는 모든 A1의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것만 가지고서 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자, 1단계로 자, 얘를 이제 K라고 할 건데 K가 0보다 클 때 한번 살펴볼게요. 자, K가 이제 0보다 크면 자,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역시 A3을 마이너스 2를 곱하고 하는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2K 플러스 3이 되겠죠. 자, 거기서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조금만 뒤로 가 생각해 보면 얘가 뭐일 때와 얘가 양수일 때와 그 다음에 또 뭐?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렇게 둘로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마이너스 2k 플러스 3이 0보다 크다면 자, 그럼 일단 범위를 잡아야 되겠죠. 자, 이건 뭡니까? k가 3 넘기고 넘기니까 2분의 3보다 작다니까 이때 k의 범위는 0보다 크고 2분의 3보다 작다 이런 범위가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얘도 뭐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우리 했던 것처럼 마이너스 2k 플러스 3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하고 더하기 3을 해주는 거지. 그럼 4k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 그래서 여기는 4k 마이너스 3이 될 거예요. 됐죠? 일단 이렇게 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2k 플러스 3이 만약에 0보다 작거나 같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얘를 제곱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2k 플러스 3의 제곱인데 그때 이제 k의 범위는 뭡니까? 하고 봤더니 얘는 넘겨서 k는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0보다 크다 하고 공통 범위를 구하면 k는 그냥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뭐랑 같다고 그랬어? A3과 같을 때니까 아, 얘가 K일 때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자, 그럼 풀어봅시다. 그럼 얘는 3K는 3이 돼서 K는 1이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근데 그 1이 여기 포함되는 거 맞죠? 그래서 얘는 답이 될 수 있어요. K가 1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지. 자, 그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걸 풀어보면 4K제곱에 마이너스 43, 12 넘어가서 마이너스 13K 플러스 9는 0 이렇게 되겠고 4K, K 그 다음에 9, 1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면 딱 떨어지죠. 그럼 이제 K가 4분의 9거나 또는 1인데 자 K가 2분의 3보다 커나 같은 범위에서 L을 구해야 되니까 K는 4분의 3 이렇게 됩니다. 얘도 성립할 수 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번에는 K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그럼 이제 K가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A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곱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K의 제곱이야. 자, 그런데 K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죠. 0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근데 0은 어디에 포함돼? 우리 작다에 포함시켰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도 다시 둘로 우리가 나눠서 생각을 하긴 해야 되는데 그죠? 어차피 K는 0보다 작거나 같다고 했으니까 K가 0보다 작을 때와 됐죠? 예, 그 다음에 K가 0일 때로 우리가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됐죠? 그럼 이제 0보다 작으면 어쨌든 이 값에다가 2배를 하고 마이너스 2배를 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3을 더하는 거니까 A의 5의 값은 이렇게 정리가 되겠고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0이면은 음수니까 이제 제곱을 하면 되는 거니까 뭐가 돼요? K의 4제곱이 되겠죠. 자, 따라서 이번에도 역시 이게 K와 같다. 이렇게 우리가 풀게 되면 이항해서 자, 2K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3은 0이 되고 자, 2, 1, 그 다음에 3, 1, 그 다음에 여기다 마이너스 붙이면 얘는 2K 플러스 3과 그 다음에 K 마이너스 1은 0이 되니까 자, 근데 음수해야 되지 K가 그지? 그러니까 이때 K는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죠. 그게 정리가 되고요. 자, 이제 K 4제곱도 K라고 하면 근데 K가 0이냐 아니냐 이걸 찾는 거니까 0 대입하면 성립하네요. 그래서 K는 0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A1을 구하는 거잖아. A3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A3은 뭐였어요? K가 A3이 4A1 마이너스 4였죠. 자, 이게 K야 지금. 그럼 얘가 될 수 있는 값이 뭐뭐뭐예요. 지금 보니까 0부터 할게요. 0, 그 다음에 1, 그리고 4분의 9,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3이죠, 지금. 자, 그리고 우리 아까 반드시 A1은 0과 2분의 3 사이에 된다고 그랬어. 자, 그럼 이제 하나씩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4A1은 전부 다 3 더해주면 되니까 3, 4, 3 더해주니까 4분의 9에다가 3을 더하면 4, 3, 12, 12 하니까 21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3을 더해주면 플러스 2분의 9가 되니까 2분의 6이죠. 그래서 2분의 3이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A1은 4로 나누니까 4분의 3 그리고 1 그 다음에 4, 4, 16분의 21 그 다음 4, 2, 8분의 3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얘가 이 조건을 만족하느냐. 근데 4분의 3 들어가죠. 1 당연히 들어가고요. 예, 8분의 3도 들어갑니다. 분모가 더 클수록 작은 값이니까, 그지? 16분의 21만 들어간지 확인하면 되는데, 통분해서 생각을 해보면, 자, 분자모에다 8 곱하니까 8이 16, 3, 8이 24, 들어가네요. 그럼 이 4개가 다 성립한다는 거 알겠고, 우리 전부 다 얘를 16으로 통분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럼 4, 4니까 4, 3, 12 플러스 16 플러스 21 그 다음에 플러스 8이니까 3, 2, 6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자, 따라서 16분의 28에다가 그 다음에 27을 더해주니까 자, 16분의 55가 된다. 예, 약분 안 되죠. 그럼 둘 다 서로 소니까 자, P 플러스 Q의 값을 구해주면 답은 71이 되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자, 이것으로 4점 문제 풀이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